이재갑 교수라고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인데 예. 이분이 이제 말씀하기로는 일단은 동물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뭐 입증해냈거나 각 근거가 아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소나 뭐 돼지나 말이나 가축 같은 다른 동물한테 전염시킬 가능성 적으니까 그 부분은 뭐 네.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하여튼 같습니다. 사람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조 여정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코로나 추가 확진자 36명이 발생해서 좀 우울해요. 네. 전 국민이 좀 우울하실 텐데 위기를 어쨌든 극복해야 되겠죠. 그럼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잘 듣고 계시면 중간에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방송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얘기부터 해보죠. 조금 전에 정은경 중앙대책본부장, 질본본부장도 얘기를 했는데 확진자가 이제 36명이에요. 네, 늘어난 숫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내용인데요. 3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 36명 중에서는 35명, 1명을 제외하고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어났고요. 1명은 서울 지역에서 추가 확인이 됐습니다. 계속 숫자가 변하고 있어서 좀 잘 또 이 체크를 네.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따가 오후 5시에도 또 브리핑을 하죠. 네. 예. 이 시시각각 또 변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요. 많기 때문에 네. 하루에 뭐 2차례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추가 확진자가 15명이었는데 네. 오늘은 배가 넘었어요. 이제 36명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뭐 다들 이제 알겠지만 31번 환자라고 좀 보입니다. 예. 아마 그 상황에서 너무 많은 곳을 다녔더라고. 제가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네. 뭐 대구 지리를 잘 아는데 거의 대구 다 다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 그 아픈 상태에서 발열 상태에서 예배에 참석했던 점이 네. 보였거든요. 예배 거기다 가면 뭐 또 예배도 예. 그 교회 특성상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 네.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타닥타닥 이렇게 맞습니다. 앉아서 신발 벗고 들어가서 앉아서 보는 예배라며요. 대부분 지금 많이 추가로 발견된 사람들은 그 예배 교인들 중에 예. 많이 발견됐거든요. 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확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 박지훈 변호사 대구시니까 이 31번이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은 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다 갔어요, 그냥. 무슨 호텔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예식장도 어떻게 이렇게 나오고. 많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 대구가 뭐 엄청 크진 않는데 네. 그 도시를 다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 정부 대응에 대한 이제 평가도 좀 엇갈리는데 네.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글쎄 뭐 가짜 뉴스 또 거짓 정보가 난무해서는 안 될 텐데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도 정세균 총리가 방문을 했죠. 박지훈 변호사. 네. 그랬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권영진 시장 만나고 그랬잖아요. 어제. 대통령도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런데 뭐 야당 쪽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한 청취자께서 최일구 씨 확진자들에게 반려묘는 괜찮은지 알아봐 주세요. 만약 반려견과 반려묘가 매개체가 된다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과 네. 동물 인수간 전염 이거는 아직 학계에서 나온 건 없죠. 뭐 지금 많이 이제 이재갑 교수라고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인데 예. 이분이 이제 말씀하기로는 일단은 동물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뭐 입증해냈거나 각 근거가 아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소나 뭐 돼지나 말이나 가축 같은 다른 동물한테 전염시킬 가능성 적으니까 그 부분은 뭐 네.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하여튼 같습니다. 사람과 동물 인수간의 전염은 네. 아직까지는 학계에서 보고된 게 없다는 거. 네. 청취자분 뭐 저도 뭐 기사 전화 박지훈 변호사야 뭐 의료 인사들이 아니니까 뭐 기사를 통해서 네. 말씀드립니다. 이재갑 교수가 그러니까 맞겠죠. 그렇겠죠. 전문가 얘기니까. 예. 자, 반면에 이제 이해찬 대표는 호평을 했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아주 네. 정면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한 거 아니냐. 무능한 정부다. 지금이라도 중국인 모두 입국 제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뭐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지금 막 폭증하는 단계고 이 정부 잘못보다는 그 개인의 좀 잘못 부분이 저는 더 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비난 일변도보다는 좀 나중에 좀 시간을 두고 예. 평가를 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그래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정부의 태도인데 네. 정부가 뭐 뒷짐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도 뭐 유례가 없는 감염증 또 전염병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결국 뭐 최후의 방어선은 개인 위생이. 아니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웃 국가 보면 뭐 모르겠습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아, 제가 네. 어젯밤에 KBS 9시 뉴스 보고 네. 있었는데 박능훈 보건복지부 장관을 앵커가 이제 현장 연결을 했는데 네. 박 장관 얘기는 그거더라고요. 이미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올 걸로 예고는 알고는 있었다. 네. 그러니까 담담하게 처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다 간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네. 박능훈 장관에 대한 이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약간 좀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그런 걸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만약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단계별로 맞는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예. 워낙 또 박능훈 장관이 그 전에 좀 구설에 오르기도 했고 너무 담담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저렇게 그냥 느긋하게 대처할 일이냐 이런 약간의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하고 의료진이 이제 대응을 해 왔다면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우리 사회 전체의 대응으로 좀 국면이 좀 격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질병관리본부도 그래서 더욱 강조를 했습니다. 개인 위생인데 30분간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서 손을 씻어라. 그리고 네. 마스크는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착용을 하되 숨 쉬는데 좀 힘들면 KF80 이상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3분이죠. 그렇죠. 예. 3분. 네. 30분 동안. 예. 자, 김경래 배 소장. PD가 상당히 집요하네요. 그렇죠? 30초 아닌가요? 배 소장. 근데 어제 그 주생 머플러를 안 하고 왔어요. 네. 개인 위생에 좀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빨아 세탁해서 말리고 있어요? 네, 손 씻기는 정정합니다. 30초가 맞죠, 그죠? 예, 30초. 그다음에 지생 모플러 네. 김경래 PD가 되게 집요한데 네. 집요를 넘어서 집착이 아닌가 싶은데 방역 소독 잘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그냥 옷을 갈아입고 와야 돼서 개인 위생에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뭐 밖에 들어오기 전에 김경래 PD하고 싸웠어요? 항상 싸우죠. 항상 싸워요? 자, 그리고 이 중국에서 그 에어로졸 있잖아요. 네. 우리 F킬라 모기약 칙할 때 나오는 그걸 에어로졸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전파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껏 비말 그러니까 그 침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전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작은 입자를 통해서 전파 전염 가능성입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적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뭐 조금 차이 나요. 어떤 한 건물에서 뭐 11층, 3층 이렇게 감염이 됐다는 건데 일단은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럼 이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어로졸 밑줄 칠 필요는 있습니다. 에어로졸 밑줄. 에어로졸. 왜요? 근데 이건 중요합니까? 아니 우리가 정보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에어로졸, 네, 에어로졸 네 글자. 에어로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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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네. 이 중국에서는 인정을 했는데 우리 네. 중방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이걸 아직 인정을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15 총선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네. 자, 미래통합당 출범 이후에 정당 지지율 뭐 여론조사 나온 거 있어요? 네, 발표가 됐습니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508명 무선전화 면접인 유무선 RD 자동답 조사했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조사가 된 것인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1.1%, 네. 미래통합당 32.7%.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주 큰 변화가 없는데요. 비슷한 거예요? 네, 지난번 조사하고? 자유한국당일 때와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네. 그다음 정의당이 4.2%, 바른미래당이 3.2%, 국민의당이 포함이 됐죠. 2.3%. 나머지 정당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 자, 이 정치 1번지 종로구 판세는 어때요, 박지훈 변호사? 네, 뭐 판세는 약간은 좀 이제 한교안 대표 추정하는 모양새인데 뭐 큰 차이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선거 초반이다 보니까
아직 뭐 어떻게 큰 의미 있는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요. 좀 네. 추적하는 양상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하나 재밌는 거는 두 후보 모두 교남동에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남동. 네, 황교안 후보는 해화동에 틀을 잡았고 그다음에 아 이사 왔어요 그쪽으로? 이사죠. 그쪽으로 갔죠. 왜냐하면 거주를 해야지 이제 피선거권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교남동에 자리를 잡기로 했는데 두 후보 다 해화동에 틀을 잡은 황교안 후보도 지금 교남동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여기가 새로운 2,500세대의 대단지가 만들어졌는데 새 아파트 단지가 그렇습니다. 들어섰나 보죠? 광화문에서 차를 타고 사직 터널을 지나자마자 왼쪽에 위치한 것이 교남동 단지인데 네. 완전히 새로운 아파트예요. 그래서 오. 입지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 입주할 수 있으면은 마용성에 굳이 갈 필요 없다. 마포, 용산, 성동에 갈 이유가 굳이 없다. 그러면 그 사직공원 맞은편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은 좌회전에서 내려가면은 서대문 사거리가 있고 왼쪽으로 들어가면 강북 삼성병원, 거마터널 지나자마자 연세대학교, 길 건너면 경기대학교, 조금 더 지나가면은 그만하세요. 미동 초등학교까지 있죠. 무슨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상당히 좋네요, 그죠? 네, 결집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을 공을 들인 이유는. 아, 네. 아주 핵심이다 이거죠 종로에서. 그렇죠. 네. 네. 좋네요. 그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가고. 그래서 이른바 종로 선거는 교남과 교감하라. 아, 그거 좋네. 그 지어낸 말이에요, 창작한 말이에요. 아니 허리케인 특집이죠. 네. 허리케인 특집으로 뚱커벨이 지어낸 얘기? 네. 아, 좋습니다. 자, 광진 그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어때요? 여기 뭐 고민하고 결정한 지역은 아닌데 이건 뭐 이따가 이제 박지원 변호사 설명할 텐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붙습니다. 여기가 이른바 전전대전이다. 전 대변인 전 시장. 예. 그래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이 지역이 민주당 강세 지역이거든요. 예. 얼마나 자기 대선 후보로서의 화력을 뿜뿜할 것인가. 고민정 전 대변인은 사실은 본인의 기반은 없잖아요. 누구한테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후광이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가 추미애 장관 오선했던 지역이라는 데 아니에요? 텃밭이라 광진? 봐도 되죠. 17대만 빼고 내리 네. 당선이 됐죠. 광진구에도 한강 다리가 있어요. 저는 광진 쪽이 잘 어딘지 모르겠어요. 광진이 이제 한강 쪽에 붙어 북쪽. 있는 구이동 구의역을 지나가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화양동 건대도 거기 있어요. 그러면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2030 학생 인구가 많은데 여기에 수건 사업은 지하철 2호선이 좀 지하로 갔으면 예. 그 바람이 있는데 공약에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동작을 얘기도 많이 있었었거든요. 네.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동작을의 나경원 또 아니면 지금 이수정 전 판사? 저게 아직 안 정해진 거 제가 알고 아직 그러니까 있는데요. 뭐 예. 하마평에 오르고 예. 있는 인물. 이수진. 네. 이수진 네, 판사인데 글로 아니고 왜 광진을 택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요 여러 가지 뭐 남녀 대결 또 신구 대결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또 민심도 거기 좋기도 하고요. 당 입장에서는 좀 더 되기 좋은 데를 보내준 아, 게 아닌가. 당선 가능성이 당선 높은 가능성이 곳에. 좀 더 높은 곳. 아.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좀 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큰 사람을 좀 젊은 정치인이 꺾은 모습을 보이는 것. 고민정 대변인이 고민을 많이 한 거 아닐까요? 고민을 많이 한 것 네. 같아요. 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 이건 뭐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어렵죠. 해볼 만한 싸움 같습니다. 저는 이걸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네. 아까 전화 드렸더니 문자 왔더라고요. 회의 중이라 조금 이따 전화 주겠다고. 저는 확실한 성자는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허리케인입니다. 자,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서갑 지역구 이쪽은 또 조국 프레임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강서갑 지역인데 이 지역도 민주당 강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조국 프레임입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현 국회의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를 하겠다. 네. 그런데 이제 김남국 변호사가 조국 백서 위원회에 참여했고 조국 백서 책 내용을 저술을 하기도 했거든요. 또 상당히 또 방송에서 활동하면서 지명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태섭 의원도 조국에 쓴소리를 했던 나에게 저격 공천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또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가세를 냈고요. 무슨 소리냐 그런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젊은 청년 정치인에게 기회를 주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발끈할 이유가 있느냐 이러면서 정봉주 전 의원은 김남국을 막으면 블랙홀을 만들겠다라고 했더니 여기에 또 진중권 전 교수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그 블랙홀이 나한테 했던 그 얘기냐 이러면서 첩첩산중 논란이
불덩이처럼 되고 있습니다. 계속 저 얘기가 나와요. 그쪽 지역으로. 이게 언제 공천이 완료돼요? 이게? 경선이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늦어도 선거법상?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돼야죠. 왜냐하면은 이게 제외 3월 초면은 언제예요? 아무리 늦어도요. 한 열흘 정도 남았네요. 예. 왜냐하면 재외국민 투표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오래 시간을 끌지 못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4월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외국민 투표까지 생각한다면 서둘르겠죠. 예. 일단 뭐 좀 금태섭 후보가 사실은 뭐 자객 얘기도 하고 조국 반조국 근데 그거를 타당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본인 당에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김남국 변호사가 뭐 저도 친분이 있지만 자객도 아니고 어린이 같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는요. 30대 후반이잖아요. 아니 그 나이도. 어린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38세. 충분히 현역 의원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인데 네. 그 사람이 온다 해가지고 뭐 질에 어떤 뭐 겁을 먹었는지 뭐 조국 반조국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해내는 것 자체가 더 분란 일으킨 것 같아요. 타당에서 그 얘기를 딱 하면 모르겠지만 네. 같은 당에서 그래요. 젊은 정치인 길 막 끊는 모습이거든요. 이기면 되죠. 이거 당연히 전략공천 한다는 게 아니고 경선 나간다는데 그렇죠. 그것도 못 나가게 하면 어떡합니까? 경선이라는 뭐 민주적 절차가 있는 거니까. 아니, 누구라도 저도 나갈 수 있고 배종찬 우리 소장도 나갈 수 있고 그죠. 우리 최일구 앵커도 다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저희도 이 무겁당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도 이제 공천을 좀 해야 되겠는데 네. 제가 저 몇 군데 지역구를 좀 골라왔는데 네. 이 마포구 상암동에 네.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전략 공천 해드릴게. 여기 저 월드컵 구장, 네. 하늘공원, 여기 난지공원, 저는 문화 비축기지 이런 거 있는데 어디 가고 싶어요? 문화 비축기지 문화 쪽으로 가고 비축기지? 싶습니다. 네. 예. 공약을 뭘로 할 거예요 그러면? 문화를 제가 새롭게 좀 창달해 보겠습니다. 다시. 예. 저 뚱커벨은 어디 갈래요? 전 뭐 정해져 있죠. 어디요? 해장국집. 문화 비축기지 있잖아요. 험지예요. 거기 험지예요. 험지입니까? 네. 전기 안 들어와요. 하늘공원 그런데 어때요? 파란 하늘도 있고 그래 하늘공원으로 가. 경치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주신다면 그걸로 하늘 볼 수 그래요? 있고. 아니, 정치하려는 양반이 줏대가 없으셔. 예. 근데 하여튼 이 공천 둘러싼 내부 갈등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권양숙 여사까지 끌어들이는 양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제 공천 또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경선 지역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이 영등포 을 지역입니다. 과거에 이제 MBC가 있었고 또 이 지역이 그래서 또 핫한 지역이기도 한데 또 신길 대림까지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방송인이 현역 의원이에요. 전직 방송인이 신경민 국회의원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바로 과 후배입니다. 대학교 김민석 전 의원이 이제 그렇죠. 가세해서 경선을 벌여야 되는데 여기 이제 신경민 의원 뭐 친노무현계로 분류가 되는 인물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당헌 당규를 보면 과거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왜 김민석 전 의원을 경선에 끌어들이냐 이러면서 권양숙 여사를 만나서 이제 하소연을 했겠죠. 네. 그러면서 권 여사가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전달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권 여사까지 좀 끌어들이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히실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코로나19가 이것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을 중국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공기 중에 떠 있는 작은 입자를 뜻하는 이것은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네, 적어도 공기 정도는 대한민국 변호사 중에서 가장 영어 발음이 좋은 박지훈 변호사의 발음으로 듣겠습니다. 자, 먼저 공기. 영어로. Air. 공기. Air. 쫄았다. Sure. 네. 아, 저게 영어 표준 발음이에요? 네, 완전 표준 발음. 맞습니다. 예. 대구 사투리가 약간 섞여 있는. 아닙니다. 제가 사투리 쓰지 않습니다. 방송에서요. 버지니아 사투리가 자, 약간 계속 홈런 표준 말하고 치겠네. 있습니다. 이승엽 오랜만에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아 코로나 아마 스트라이크예요. 힘듭니다. 예. 스트라이크예요.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제가 힌트 하나 더 내드릴게요. 네. 효과음으로. 자, 배 소장 효과음으로 힌트 한번 줘보세요. 네. 파리가 죽는 소리죠. 네. 모기는. 모기는. 모기도 죽죠? 모기. 네.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법조여족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